이야기의 시작은 어린 시절 한 소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일제강점기 마렵의 경기도 근교 시골이다. 서울도 지방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평범하지만 유별나게 살아가는 한 가족.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유복한 삶을 누리며 자란다. 그 시절의 풍경은 소박하지만 풍요로웠다. 싱하가 우거진 들판, 햇살이 가득한 마루. 서로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살뜰히 보듬던 가족들의 정겨운 모습. 그리고 한참을 걷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친구들. 그런 환경 속에서 소녀는 어린 시절 특유의 맑고도 예민한 감수성으로 세상의 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성장할 틈도 주지 않고 급속히 변한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독립이 찾아왔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윽고 형이 학도병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기고 소녀는 서울로 상경해 모진 생활을 겪게 된다. 서울에서의 삶은 더 이상 순수한 동심의 연장이 아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전란의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또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친다. 부유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궁핍함을 견디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 자신의 세계를 열어주었던 인물이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다. 그 죽음은 그녀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든다.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어린 날의 시간들, 그 많던 싱하처럼 무성하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인다. 결국 그녀는 그 모든 상실과 불안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자 한다. 이야기의 끝에서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다. 그 많던 싱하가 모두 사라졌다는 걸 담담히 인정하며 어른이 되어 세상을 바라본다. 2부 작품 해설 서사 양만자.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는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이 세상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귀한 기록이다. 박완서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유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솔직하고도 세밀하게 펼쳐 보인다. 그 시절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 말하지 못했던 감정 하나하나까지 작가는 마치 오래된 편지를 펼치듯 천천히 꺼내 놓는다. 이 소설이 특별한 건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이 읽으면서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다는 점이다. 부유했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 사랑하는 이를 전쟁으로 잃어본 사람, 갑작스런 몰락과 혼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박완서는 문학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 모든 이들의 아픔과 희망을 하나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작품 전반에는 묘한 이중성이 존재한다. 과거의 유복함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들여다보며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을 그리면서도 또한 날카롭게 부모 세대를 비판한다. 이처럼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는 기억과 회한, 성찰과 용서가 절묘하게 맞물리는 정서의 파노라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서는 상실이다. 형의 죽음은 단지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의 상징이 된다. 우리는 모두 잃은 것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젊은 날, 미처 말하지 못한 고백, 잡지 못했던 손, 뒤돌아보면 참 좋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박완서는 그 상실을 기억 속에 묻어두지 않고 문장으로 끌어올려 세상과 나눈다. 그리하여 그 기억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결국 이 작품은 그 많던 싱하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성장의 기록이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글 속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신의 싱하밭을 떠올리게 된다. 그 많던 날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시절의 냄새와 빛, 마당에서 놀던 동생들, 엄마의 목소리, 부엌에서 끓던 국물 냄새.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이 작품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작고 큰 문학의 기적이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는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이 세상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귀한 기록이다. 박완서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유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솔직하고도 세밀하게 펼쳐 보인다. 그 시절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 말하지 못했던 감정 하나하나까지 작가는 마치 오래된 편지를 펼치듯 천천히 꺼내 놓는다. 이 소설이 특별한 건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이 읽으면서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다는 점이다. 부유했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 사랑하는 이를 전쟁으로 잃어본 사람, 갑작스런 몰락과 혼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박완서는 문학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 모든 이들의 아픔과 희망을 하나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작품 전반에는 묘한 이중성이 존재한다. 과거의 유복함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들여다보며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을 그리면서도 또한 날카롭게 부모 세대를 비판한다. 이처럼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는 기억과 회한, 성찰과 용서가 절묘하게 맞물리는 정서의 파노라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서는 상실이다. 형의 죽음은 단지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의 상징이 된다. 우리는 모두 잃은 것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젊은 날, 미처 말하지 못한 고백, 잡지 못했던 손, 뒤돌아보면 참 좋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박완서는 그 상실을 기억 속에 묻어두지 않고 문장으로 끌어올려 세상과 나눈다. 그리하여 그 기억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결국 이 작품은 그 많던 싱하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성장의 기록이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글 속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신의 싱하밭을 떠올리게 된다. 그 많던 날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시절의 냄새와 빛, 마당에서 놀던 동생들, 엄마의 목소리.